새해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희망을 기념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과거에 겪었던 시련들과는 달리 우리의 희망들이 좌절되거나 내동댕이 쳐지진 않을 것이며 바로 그런 희망들을 실현하겠다는 우리의 그 단호한 결심도 과거에 우리의 희망들과 결단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빨리 시들어버리거나 약해져서 활력을 잃게 되진 않을 것이라는 그런 메타 희망 말이다. 이렇듯 새해란 희망들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마다 열리는 축제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네, 오프닝에서 새해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네,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오프닝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되게 심오해요. 또 은근히 시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새해를 열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겨우 어려움 끝에 이제 새해 방송을 여는데 그러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그렇네요. 새해 첫 녹음. 우리가 새해 처음 봤어. 아, 그렇네. 보는 것도 처음 봤네요. 근데 해마다 새로운 희망을 얘기를 하는데 연말 연시에는 이 구절은 메타 희망, 그러니까 희망에 대한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새해 우리가 막 새 해돋이도 보러 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돋이를 안 보라고 권하고 있지만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 모여서 새해 소망 나누기도 하고 그 희망을 나누는 게 어쩌면 그 희망이 그냥 사라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단계이기도 하는 거죠. 희망. 특히 올해가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맞아요. 모두의 약간 공통된 소망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꿈들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다 같이 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매번 해돋이는 하면서 새해마다 희망이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그렇죠. 연말에는 희망이 죽었다가 또 태어나는구나. 희망이 죽어. 부활하기 때문에. 희망의 생로병사까지. 그래서 해마다 그 딱 태어나는 시기가 새해 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새해를 맞아요. 기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구분인데 새해라는 게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냥 정해놓고 그치. 사는 거잖아요. 시간이 연속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1월 1일 0시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자, 바뀌는 것도 리셋!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그 문장은 제가 매년 사실 새해가 되면 생각이 나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그 에세이인데 지그문트 바우만은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고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입니다. 되게 빡세 보이죠? 말단 책이네요. 빡센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은 다행히도 에세이 모음집이라 좀 그래도 잘 읽혀요. 잘 읽혀서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회학 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면 꼭 한 번씩은 읽는 학자였거든요. 그때 읽었던 책인데 뭔가 인상 깊어가지고 이 구절 자체가 메타 희망이라거나 메타희망. 희망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메타 희망은 학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안 그래도. 이 새해란 희망들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다라는 지적이 되게 재밌어서 한 번씩 생각나서 오늘도 한번 가져와 봤고 네. 주제는 뭐냐? 오늘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 문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뭐 새해 특집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새해 특집. 뭔가요? 새해 특집은 아니고요. 오직 책플릭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보적인 명물 코너가 있습니다. 부끄러워. 좀 낯간지러웠어요. 대표님. 사연이 없으면 사연을 만들어서 셀프로. 저희가 셀프 처방전.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영등포구에 사는 효모 덕후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라고 네네. 하면 너무 가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지어낸 거니까. 그럴 바에는 네. 솔직하게. 예. 네, 솔직하게. 그래서 사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연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의 어떤 사연으로. 올해는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새해 기분이 좀 안 나요. 분위기가 저도요. 안 나요. 새해가 된 것 연말 같지가 연시에 않아. 희망찬 느낌이 그러니까. 없어요. 뭔가 새해 되면은 작심삼일이라도 하려고 뭐 계획도 막 엄청 세우고 맞아요. 올해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렇게 짜는데 그게 음. 없는 거예요. 맞아. 그냥 기대할 게 없달까? 그리고 나만 그런가? 저는 1월 1일에 생방송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일하는 하루 1일. 그렇게 돼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예년과 달리 의욕이 유난히 없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31일에는 막 3, 2, 1. 맞아. 막 약간 이런 없어? 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맞아. 그런 것도 없고 음. 해서 지금 12월의 연장선인가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새해가 된 거를.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음. 것도 되게 저희한테 어떤 연속성을 부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네요. 오늘은 그래서 꼭 신년이라서기보다는 뭔가 보고 나면은 좀
의욕이 생기는 작품들. 새로운 네. 시작들을 만들어갈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도와주는 왠지 작품들. 왠지 뭔가 하고 싶어진다. 음. 뭔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하고 싶다. 뭐라도. 뭔가 시작하고 싶어지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욕 메이커 작품들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참여 안내를 듣고 작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또 방송에 제안해 주실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방송 들으신 후에는 좋아요와 입소문 꼭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요즘 어떤 게 고민이다 싶으시다. 그리고 이걸 책이나 영화 또 드라마 같은 작품들로 처방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다양한 채널 열려 있으니까요.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보고 처방도 해드리고 또 처방을 실천하실 수 있게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셀프 처방전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들의 고민이죠. 의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욕을 불태울 알고 수 보니 있는 청취자들은 의욕이 불타고 있었다. 다른 분들은 불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우리가 우리들을 스스로에게 셀프 처방전을 나눠볼게요. 이것만 보면은 의욕이 타오른다 하는 작품. 먼저 오지가 지어온 처방전 볼까요? 네, 저는 저의 셀프 처방. 저 같은 경우는 의욕이 막 활활 타오르기보다는 군불처럼 오. 좀 따뜻하게 모닥불이다. 은근히 좀 오래가요? 이렇게, 군불이 떼질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2009년에 개봉했던 선샤인 클리닝이라는 작품입니다. 오, 오. 선샤인, 클리닝. 선샤인 뭔가 깨끗할 것 마인드맵을 같은데. 해보세요. 선샤인 뭐가 선샤인. 게다가 생각나시나요? 클리닝. 선샤인 우리 집 이름이 선샤인이야. 어머 새해 맞이 TMI 하나 알아갑니다. 네, 영등포구 선샤인에 선샤인. 사시는 선샤인에 사신다. 영등포구 선샤인. 근데 연동포에 선샤인 되게 많아. 그래요? 건설 회사가 같은가 봐. 아무튼 네. TMI. 선샤인 네네. 클리닝. 진짜 TMI. 진짜 충격적이네요. 선샤인 전혀 무관하고 네. 영등포구랑 무관한 그 선샤인 클리닝을 말 그대로 이 선샤인 클리닝이 등장을 하거든요, 극 중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줄거리부터 좀 나눠볼게요. 영화인가요? 네네, 영화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2009년,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렇네. 네, 그런 작품인데 줄거리를 먼저 나눠드리면 주인공은 이제 로즈라는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 말 그대로 학창 시절에 되게 잘 나갔던 오. 퀸카였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킹카랑 사귀었어요. 킹카랑 연애도 하고 킹카. 소비 정말 미국 하이틴 영화 여주처럼 이렇게 오. 리더고 그다음에 막 쿼터백이랑 연애하고 막 그랬던 진짜 소위 전형적인데. 전형적인 어. 킹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퀸카들도 시간이 지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그 호텔이나 이런 가정 청소 일을 하면서 어렵게 아들을 혼자 키우는 클리닝. 싱글맘인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한다는 게 사실은 고임금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이 되게 어려운 데다가 아들이 이렇게 소위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학교에서 그렇게 자꾸 괴롭혀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냥 애가 폭력적인 건 아닌데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쫓겨나게 돼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다른 사립학교, 이 아이를 케어해줄 수 있는 사립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캐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로즈가 해왔던 청소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벽에 마주칩니다. 근데 이 로즈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지금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랑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여동생이 한 집에 사는데 아버지는 약간 무능하게 집에 계신 노인, 장년의 남성이고 그 동생 노라 같은 경우도 약간 노답 인생이에요. 이렇게 자기 성질도 있고 어떡하냐. 좀 게을르고 이래서 야무지지가 못하고 하는 알바마다 다 잘리고 아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약간 얹혀 사는 노답 인생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둘 다 노답이에요. 지금 총체적인 인생이. 난국이네. 어떻게 네. 돈 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고수익 알바를 만나게 됩니다. 고수익 로즈가? 짭짤한 알바. 근데 고수익은 보통 고수익이라는 말에는 어떤 말이 위험성이 따라올까요? 동반되죠. 그렇죠. 고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되게 힘들고 무서운 일이에요. 범죄 현장 청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나 어떤 형사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대부분 이제 사람의 피나 이런 체액 같은 게 많이 끔찍하게 남아있고 그 공간을 이제 치워야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죽은 자의 집 청소가 좀 생각나요. 그건 뭐 범죄 현장은 아니었지만 거기도 일종의 네, 그쵸. 범죄 현장도 사실은 있을 수 있을 있을 있죠. 거예요. 아마 특수청소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말 죽은 자의 집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 자매가. 근데 이 자매가 약간 현실 자매예요. 되게
서로 씨앗씨앗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되게 아웅다웅? 티격태격해요. 동생은 원래 야무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막 음. 언니는 좀 이걸 열심히 해서 좀 돈을 벌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동생은 처음에는 막 되게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둘이 어쨌든 점점 일이 늘어요. 처음에는 막 냄새 나고 그런 것들을 적응을 못하고 맞아. 끔찍한 현장에 막 놀라기도 하고 음.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커 나가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점점 이제 전문화가 돼요. 커지나요? 처음에는 정말 칫솔로 막 세제 뿌려서 핏자국을 막 닦아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이 생체 청소 같은 경우는 특수 약품도 필요하고 전문화된 자격증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특수한 것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씩 막 채용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잘 돼가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려요. 그래서 막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노라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사고를 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 이 비즈니스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조금 인생이 만들어져 가나 싶었던 로즈의 삶이 다시 밑바닥으로 꺾이는구나. 처박히게 되는 아이고.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약간 그 과정에서 이 로즈와 노라 자매가 서로의 관계, 서로의 이제 약간 앙숙 같은 감정도 막 티격태격하면서 풀어가게 되고 동시에 이제 이 가족, 아버지, 로즈와 노라의 아버지 그리고 손주인 오스카 이 가족들이 어쨌든 그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이제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 과정들이 잘 그려져 있어요. 몰락하는 와중에도. 여기까지 그려졌는데 기시감이 저는 들더라고요. 흰색 선샤인이에요. 그래, 선샤인이네. 기억나세요? 우리 집은 기억나세요? 아니고요. 네, 영등포구의 선샤인 말고 캘리포니아 그 선샤인. 제가 그 색플렉스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그쵸. 적 있었던 시선으로부터. 미스리틀 선샤인. 다른 걸 말한 거예요. 아니, 시선으로부터 같이 보면 좋은 작품. 같이 그 시선으로부터 책을 읽고 소개드렸던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작품이 저는 딱 너무 익숙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샤인이네. 알고 봤더니 같은 제작진. 너무 선샤인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알았으면은 좀 다른 작품을 또 골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컬러니까.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보고 나서 근데 이 느낌 좋은데?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취향이 되게 소나무구나. 제 취향을 또 약간 취향이 재확인하게 선샤인이다. 되는 새해는 이런 게 제가 힐링할 땐 이런 걸 보는구나 스스로 그래요. 역으로 확인하게 된 기회였어요. 햇빛이 치유를 주지. 그래서 결국 이 바닥에 놓인 그러니까 바닥으로 다시 돌아간 로즈와 노라의 삶은 극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어떤 우연한 계기로 다시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다시 막 엄청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서사는 아니고 다시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삶을 쌓아 나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스포는 아니고요. 평 중에 하나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박병식 평론가 원래 짜죠.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네. 그래서 반짝거리긴 하지만 눈부신 정도는 아니다라고 약간 혹평 아닌 혹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눈물겹고 정말 큰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현실적인 판타지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엔딩에서 현실의 바운더리를 결국 못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새해라고 뭐. 로또 되겠냐고요. 1일이라고 내가 갑자기 달라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늘 전 똑같은데 네.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어쨌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씩 쌓아 나간다는 점에서 그것도 일종의 판타지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어떤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새해는 약간 저도 얼마 전에 방 청소를 새해잖아요.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방을 한번 싹 야, 그래도 뒤졌어요. 뭐 했네. 뭘 했어요. 제가 요번에 연말연시에 이게 연차를 몰았어서 한 6일 정도를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연시 다 집에서 보냈는데 그때 방을 한번 싹 엎었거든요. 그래서 새해 맞이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되게 은근히 괜히 1월 1일이라고 그쵸.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목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도 밀잖아요. 그 요새는 못 가지만 그런 연상이 되면서 새해가 사실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 나눴듯이 1월 1일이 딱 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뭔가 속성이 삶의 속성이 바뀌지는 않는데 그것도 인간이 그냥 나눠놓은 기준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나눈 거를 좀 계기 삼아서 그냥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저는 방청소를 했지만 우리 모두 방청소도 하지만 새해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해묵은 감정이나 그렇죠. 이 인간관계 같은 것들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안해야 할 사람한테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고마워라고 해야 될 사람한테 고마워라고도 하고 뭐 그런 좀 계기로
핑계로 좀 좋은 핑계로 삼아서 삶을 좀 다시 쌓아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보고 났을 때 새해 벽두에 보기에는 좀 마음에 잘 와닿았던 영화였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래서 네. 너무 눈부시지 않다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뭔가 불타오르기보다는 군불 떼듯이 어. 따뜻하게 그냥 새해를 살아갈 용기를 주는 영화라서 좀 막 신난다기보다는 좀 기분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은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시간 지나고 오히려 막 나서도. 엄청 강렬한 영화들 말고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즈의 그런 그런 게 떠오른다든가 장면들이. 그런 영화들이 좀 있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미스 리틀 선샤인처럼 이제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되게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바닥에 있고 벼랑에 있을지라도 어쨌든 손잡고 어쨌든 꾸역꾸역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런 또 작품들이지 않을까 그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핫백 같은 영화. 아까 말씀해주신 그 김한 작가님 책 그 죽은 죽은 자의 집 자의 집 청소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삶을 떠난 사람의 자리를 청소하는 게 결국 끝까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줬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떠올리게 하는 영화지 않나. 그리고 그 책에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뭔가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오히려 삶이 되게 절실해졌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 김한 그렇죠. 작가님이. 근데 여기에 굳이 이 청소라는 행위를 영화에 넣은 것도 뭔가 삶에 대한 뭔가 다시 의욕을 채워주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그 청소를 하고 싶은 순간이 전 마음이 되게 복잡할 때 청소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구나. 물리적으로 깨끗해지면 마음도 네. 이렇게 깨끗해지나 그래. 봐요. 성취감이 뭔가 있잖아. 사람이. 막 복잡하고 밖에서 안 좋은 일 있고 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어지러운 게 더 눈에 잘 보여요. 아, 맞아.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못하지만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큼은 치울 수 정리할 있죠. 수 있잖아요. 근데 치우면서 나름 마음도 비우는 그런 행위가 아. 청소라고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새해에는 그렇게 청소들을 하시나 봐요. 삶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비우는 일에는 청소만큼 또 좋은 맞아요. 일이 맞네요. 없지 않나 싶네요. 한번 좀 힐링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해온 처방전은 이길보라 작가의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책이죠. 네, 책이군요. 에세이입니다. 작년 8월에 나온 책이에요. 이 작가는 우선 감독으로 아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들을 만드시죠. 네, 맞아요. 로드스쿨러, 뭐 반짝이는 박수소리, 최근에는 기억의 전쟁까지 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많이 내셨던 감독님인데, 이 작가를 설명하려면 코다라는 단어를 코다. 빼놓고 설명할 수가 무슨 없어요. 뜻이죠? 저는 코다리찜만 알았지. 코다리찜 우리 떠나지 네, 못하네. 그거는 정말 알고 있었는데 코다라는 단어는 네. 저는 잘 몰랐거든요. 네. 오늘 왜 이래 영등포구 선샤인에 이어서. TMI 연습. TMI가 난무합니다. 코다. 네, 코다가 칠드런 오브 데프 어덜트 약자래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건청인을 뜻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수화로 옹알이를 했대요.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언어, 언어니까. 언어가 그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유치원을 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역하는 어린 그렇죠. 통역사 역할을 계속 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경계 사이에서 경계인으로서 자기가 살았다고 삶을 그렇죠. 말을 해요. 시작했던 거네요. 네. 그 작가님의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작가가 나중에 커서 네덜란드에 영화를 배우러 가게 됩니다. 그 전후의 사정과 과정이 담긴 책이 이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하기로 결심한 과정부터 다 실려 있겠네요. 네, 우선 영화를 하고 다큐멘터리도 제작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영화를 더 네. 배우고 싶어서 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네덜란드에서 석사를 뭔가 같이 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대리석사. 수업에서 오고 갔던 질문들이 다 실려 있고 거기서 어떤 수업에서. 피드백을 받았는지도 실려 있어요. 디테일하게 쓰셨구나. 네. 그러면서 작가가 어떤 점을 깨달았는지 막 그런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한국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코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놀란다거나 뭔가 이 감정 그렇죠. 동요가 있고, 그 후에 자기가 이제 말을 이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안 자기가 좋아하는 코다라고 거야. 했는데 안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반응이 아닌데 하면서 그렇지. 스토리텔링이 이미 뭔가 전 문제가 성립이 안 오고 되는구나. 확 그렇게 이게 주먹을 아닌데? 끌고 시작할 수 없는. 이게 아닌데 그런 뭔가 다름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접하면서 자신만의 삶의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책의 부제도 삶의 지도를 확장하는 배움의 기록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독자는 작가의 삶의 지도를 엿보면서 뭔가 나의 지도도 같이 그려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멋있다, 뭔가. 네. 저는 그 시작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이 작가가 네덜란드 필름 아카데미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조건을 만약에 따지다가 그냥 한국에 머무르기로 했으면은 없던 일이지. 네, 나오지 않았을 책이에요. 만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네덜란드 가세요. 네덜란드가 짱입니다. 유학 모두가 가세요. 네덜란드로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이런 걸 겪었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작가는 처음에 입학 서류를 내고 나서 1차를 합격하니까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 그렇죠. 아, 줌 이런 걸로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없던 시기다. 근데 뭔지도 이거 모르던 그렇게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치면은 우선 시간이 들고 비용도 들고. 네, 들잖아. 돈이 들고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확실해진 게 아니니까. 메모리 비용이 될 수 있다고요. 기껏 갔다가 그리고 붙는다고 해도 장학금을 못 받으면은 못 다닐 그렇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고민들을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엄마가 그냥 거기서 딱 말씀하세요. 가봐야 알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역시 이 말에 지지를 네. 합니다. 근데 작가의 부모님은 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보고 직접 만져보고 만들어 보면서 살았던 게 부모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또 청각장애라고 연결이 되네. 단순히 어떤 청각 정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그쵸. 전혀 다른 방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작가에게 매일같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보라야 괜찮아 경험. 괜찮아 경험. 이 두 단어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괜찮아 경험. 경험한 거다. 좋은 경험을 한 거다. 임플란트를 하고 턱이 막 잔뜩 부은 사진을 보냈을 때도 보라야 괜찮아 경험. 다음엔 안 그러면 되죠. 이라고 하고 임플란트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다. 그래. 뭘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돈을 버리든 시간을 버리든 대답은 그냥 다 똑같으신 거예요. 괜찮아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그게 좋다고 뭐 어떻다고 말해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게 이 부모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모님 곁에서 크고 자란 작가는 이 두 단어의 용기를 얻고 결국에는 네덜란드로 가서 면접을 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죠. 다니게 된 거죠, 결국. 제가 해마다 표를 정하거든요, 세월에. 되게 건전하다. 네. 이거 올해 3월에? 혹시 공개될 수 아니면 있나요? 1월에? 네, 작년에는 개짱이었어요. 개짱이? 사실, 네, 댓글로도 그래. 소개한 적이 명랑한 있는데. 운전자 때 소개했던 개짱이. 네, 개짱이가 제 2020년도 표였다면 이번에는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했던 게 괜찮아 경험이라고 아, 적었어요. 괜찮아 경험. 올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렇게 막 사고 치면 안 돼요. 네, 죄송해요. 네, 칠 것 같아요. 제가 개짱이 이모티콘을 괜찮아. 사줬거든요. 개짱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모티콘이. 개짱이라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보편적인 개념인가 봐요. 너무 그러게요. 좋더라고요, 개짱이. 그래서 괜찮아 경험. 괜찮아 이거는, 경험. 그래. 모두가 괜찮아. 한 번쯤 이렇게 가져볼 태도네요. 지금 딱 저한테 해주는 말 같았거든요. 제가 지난해 사실 고백을 하자면 유튜브를 정말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 차례 실패를 해서 벌써 실패예요. 계정만 3개예요. 아, 그래? 예, 유튜브 계정만. 재활용 안 되나요? 그냥 써. 살릴 수 없어. 내가 뭐 계정 그래.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 처음에는 그냥 책을 소개하거나 뭔가 신문 칼럼을 비교하는 그런 유튜브를 기획했다가 오디오가 제대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처음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몰랐어요. 오디오 어렵죠. 그래서 장비를 다 구입하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했는데 영상 10분짜리 만들자고 4시간을 편집한 거예요, 제가. 열 원래 배가 그래. 걸리고. 원래 그래. 너무 힘들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재미라도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하는 취미를 주제로 오디오 유튜브를 또 기획을 해본 거예요. 나름 음악도 고르고 이번엔 두 번째 도전이라고 막 코드도 녹음하고 막 그렇게 그렇지.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덮치면서 야외 취미 활동을 할 수가 할 수 없어. 없게 됐어요. 맞네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회사 선배랑 이제 밥을 먹다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한참 막 디벨롭을 했죠. 뭐 이런 것도 해보자, 맞아, 저런 맞아. 것도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그냥 생각에서 그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지가 여러 번 끌려다녔죠. 네, 제가 오지한테 여러 번 물어도 보고. 근데 이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 고민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안 해도 그만인데? 그리고 내가 왜 하고 싶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돈 낭비 아닌가? 시간 낭비 아닌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결국 올해는 접자. 깔끔하게. 뭐야, 괜찮아, 경험이라고 지금 안 포기를 먹는 거 아니야? 영어를 안 포기를 하자 했는데 이 책을 본 거예요. 아. 네, 결국에는 이 책을 기뻐요, 봤더니 그냥. 네, 괜찮다. 심폐소생하고 경험이라는 있다.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주의할 점이라고 맞아요. 조언을 하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명확한 컨셉 없이 시작하지 말라고 하고 남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콘텐츠가 있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막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언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물론 오랜 기간 생각하고 뭐 기획하고 시도하면은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겠죠. 근데 그게 저는 제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보란 듯이 실패를 했어도 시도한 덕분에 알게 된 게 있다면 우선 유튜브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 해보고서야 알겠네. 네, 굳이 비싼 장비도 필요 없다. 필요 없지. 그리고 편집이야 하면 할수록 는다. 그런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유튜브를 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점점 할수록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해보면서. 네,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놀이터 같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종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언제까지 누군가 나한테 무언가를 떨어뜨려 주길, 누가 나를 뭘 시켜주길 기다릴 순 없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무언가 주어지기를 한참 기다렸다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은 그건 그러니까. 또 어떡해요. 정확히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는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놀이터가 나한테 필요했다라는 생각으로 좁혀가고 있어요. 점점 그 갈래를. 그렇군. 그런- 앞으로 한 90개쯤 더 생기는 건가? 자, 좋아요는 해드릴게요. 그런 말도 하지 마. 어쨌든 이제 좁혀가고 있다. 안 해봤으면 몰랐을 것들을 맞습니다. 네, 부딪혀가면서 알아가는 게 제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새해에 이길보라 감독의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읽었구나.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시기에 만났네요, 그렇네. 지금. 뭔가 좌절과 실패의 기억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그런 지난한 날들을 괜찮다고 다 뭔가 경험이라고 보듬어주는 느낌이거든요. 작가 역시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술가로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쵸. 예술가의 삶은. 요즘 더 힘들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꾸려나갈지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 때 이 괜찮아 경험이라는 말을 생각한대요. 어쨌든 발걸음을 떼어야지 무엇이든 가능해진다고 막 말을 하면서 작가는 이런 삶의 방식을 자신의 부모로부터 배웠지만 이 책을 본 사람에게도 닿아서 그렇지. 또 다른 모험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그 씨앗이 저에게 아주 잘 심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튜브로 표현할까요? 뭐 유튜브가 될지 뭐가 될지. 네, 새해에는 여전히 뭐 유튜브 시도를 하고 다른 또 씨앗으로도 많이 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합니다. 의욕이 생겼네. 네, 이 의욕이 친구가. 생겼어요. 실제로 포기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저처럼 새해에는 뭐 하지? 아니면 어차피 해봤는데 안 됐었잖아. 뭐 했던 거 안 될 거 알잖아. 하지 말까라고 고민했던 걸 그런 생각을 했던 모든 분들에게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모든 시작에 용기를 불어넣어줄 이 책을 추천합니다. 새해에 잘 어울리는 책이네요. 이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의욕이 진짜 없거든요. 보통 저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새해는 여행 가야지. 새해는 뭐 그래. 운동해야지. 맞아.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그게 거예요. 맞아. 보통 원래 1월 1일은 헬스장 붐비는 날인데 헬스장 못 가잖아요. 그치. 정말. 일주일간 가장 빡센데. 하다못해 목욕되기도 못하는 그런 시국에. 그렇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새해 되면 원래 그 올해 빨간 날 한번 체크해 보면서 휴가를 어떻게 써야 맞아. 이제 아름다울까. 올해 빨간 날도 조금이야. 그치. 심지어 올해는 평일 빨간 날이 없어 일도 별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서 이제 그래 내가 6월에 어딜 갈 거니까 가니까. 참자. 이게 이렇게 됐는데 몇 달을 또 참으면서 다니는 건데 이게 그 바라보고 참을 게 없어져 기다릴 버렸어. 게 없는 기대할 게 없는 새해라는 게 네. 진짜 뭐
무섭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쨌든 다른 내면의 걸. 불꽃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네. 유튜브든 다른 걸 뭐든. 한번 다른 찾아보세요. 경험. 음. 저 같은 경우는 이길보라 작가님 책을 처음 접한 게 되게 옛날이에요. 고등학교 때 아, 읽었거든요. 맞아요. 책 그 내셨었어요. 학생 때 내셨던 길은 학교다라는 네. 책을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사실은 좀 권해주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뭔가 삶의 다른 길을 가는 청소년 이야기라서 아마 저의 시야를 좀 넓혀주려고 권해주셨던 것 같은데 학교 밖 삶을 선택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똑같이 학교 다니고 시험 공부를 수능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삶을 찾아서 동남아 몇 개국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 그래서 길에서 배움을 찾은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저는 이제 그때가 한창 이제 중고등학생 특유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 이너서클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친구들을 그치, 그 그치. 밖으로 가장 잘라서 소중할 때죠. 튀거나 이렇게 소외되지 않으려고 안으로 끊임없이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막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이길보라 작가는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지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 보는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막 하고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전혀 제가 봤던 수많은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내 또래가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좀 자극은 됐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뭐 다른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아, 이런 삶도 있구나. 그치. 내가 청소년이라서 못한다가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구나. 이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름도 그래서 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길보라요. 길을 보라고. 이름도 운명이에요. 아, 이게 아빠하고 엄마의 성을 성을 같이 넣어서 썼어요. 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 운명이었다. 그것조차 운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엔 그때만 해도 세 글자 이름으로 그쵸. 책을 아, 내셨어요. 그래요? 그 그때는. 당시에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처음 만남이었던 작가님이 어느덧 이제 자기 꿈이었던 그 영화 감독이 돼서 또 새로운 영화 감독으로서의 삶을 담은 책을 내니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랬겠다. 뭔가 한 사람의 성장상을 보는 이렇게 느낌으로 어른이 돼서 나도 어른이 됐지만 어른이 돼서 계속 밖으로 나갔던 그분인 여전히 밖에 여전히 계시다. 여전히 길에서 배우고 까지 계시다. 멀리 갔다 오셨다. 배우는 네. 방법은 다양하다. 좀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새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보라 작가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덜란드에 갈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닌 그쵸. 거죠. 네, 이 꼭 책만으로도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음. 우리한테 의욕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 경험. 오지님 읽어보세요. 지금 의욕이 그러면 사라져 이제 계신데. 둘이 합쳐서 제가 유튜브 100개 나. 자음형이 그거였거든요. 어차피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하자. 이 오, 태도로 엄청 비슷한데? 갖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어차피 처음 하면 다 망하니까, 성공할 확률은 적으니까, 그럴 거면 빨리 망해야 뭘 배우니까.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면 성공하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좀 편해요. 어, 어차피 망할 거니까 빨리 해서 빨리 망하자. 이러면은 그것도 좀, 적어 놓을게요, 저. 빨리 어차피 실패할 거? 빨리 실패하자. 아, 그리고 저 이미 다큐멘터리 많이, 반짝이는 박수 소리도 추천드려요. 이길보라 작가님 작품이죠. 네, 코다로서의 정체성을 네. 많이 드러낸 작품이죠. 부모님의 부모님. 삶을 담은 다큐인데 이 다큐가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다큐에 나왔던 가족들의 모습이 있는데 계속 책에서 언급이 되니까 다큐를 보시고 책을 읽으면 머릿속에 좀 더 더 그려지는 게 더 풍부하지 입체적으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조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잠깐 얘기했듯이 비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인의 삶을 뭔가 불편하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버리잖아요. 쉽게 판단을 하는데 이 다큐에서는 내레이션으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세상은 그 자체로 견고하고 완전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모두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꽤나 그쵸. 행복하고 완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다큐여서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미라클 벨리에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지? 그게 주인공이 코다예요. 아, 주인공이 그래요? 코다고 되게 프랑스 이름 영화였던 것 알지? 같은데 근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얘는 건청이고 그러니까 들리는 애고 부모님은 농인인데 그거 극영화예요. 그건 극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코다라는 개념을 그 영화로 처음 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갈등들. 그러니까 부모님은 못 들으니까 소위 말하는 청인들의 세계에서 이제 일종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이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코다의 그래서 소명인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반짝이는 막소리 들으시고 좀 관심이 생기시면은 그 영화 찾아보시는 것도 미라클 뭐라고? 미라클 벨리에. 벨리에. 벨리에가 이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덕PD는 어떤 처방전 지어오셨나요?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오랜만에 덕PD. 덕PD의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하게. 네, 애니메이션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우. 애니메이션 처음일 거야 아마. 그러게 그죠? 만화책. 네, 아니 애니메이션 처음. 강철이랑 만화책은 검술사. 만화책이었지. 아 그렇죠. 네, 애니메이션 처음인데 네, 이거를 소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육성을 내면의 갈등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새삼스럽네요. 제목을 말하는 것조차 민망하지만 네. 뭔 어떠세요? 차마 입을 못 대고 있어요. 우리의 덕PD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러브라이브라는 이름의 네. 제가 사실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뭔지 몰라서 쳐봤어요. 궁금해서. 쳐보셨구나. 우리의 그 문제의 작품이죠. 짤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찾아보시고요. 아이돌과 애니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서브컬처와 서브컬처의 네, 약간 맞습니다. 교집합. 그러니까 러브라이브가 사실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뭐 이런 서브컬처 산업 분야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가상의 아이돌 캐릭터를 만들어요. 에스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2D고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아. 세계관이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니까 음반 있죠. 그리고 뮤비, 음반이 음반 있어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죠. 만화, 게임, 투어 막 이런 것도 있고 어. 성우들로 구성된 실사판 콘서트까지 공연. 네, 아. 공연들이 있습니다.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네. 시리즈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애니메이션은 2개의 시즌과 1개의 극장판이 있습니다. 자, 와. 스토리는 되게 심플해요. 아이돌이 되기 위한 꿈과 도전 이런 건가요? 아이돌이 되기 위한 꿈과 도전인데 조금 달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여자가 달리기 되게 하는 무슨 그렇지. 아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오토노키자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 학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주인공은 호노카라는 그 호노카. 여학생이요. 고2고 이 학교가 입학 지원자 수가 적어서 폐교의 위기에 처하는 거야. 도쿄 한복판에 있는데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어. 왜죠? 그냥 지원자 수가 적다. 이런 설정이에요. 음. 설정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2학년은 반이 2개밖에 없고 1학년은 반이 1개밖에 없는 분교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학교가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폐교할 것이다라는 공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이 학교가 없어진다니. 그래서 어떻게 할래? 학교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고등학교 2학년이야. 아, 전학 고등학교 가야죠. 2학년? 얼른 좋은 학교 얼른 전학 가야죠. 알아봐서. 이 친구들이 약하네. 우리 괜찮아 경험이 아니고 네, 안 얼른 괜찮아. 알아봐. 학교 밖을 떠날 수 없어. 배를 버려라. 근데 이 호노카는 학교를 구하겠어. 라고 아. 하는 거예요. 네. 소년만하다. 정교회장이요? 그쵸. 열정. 정교회장까지는 아니에요. 나중에 정교회장이 됩니다. 네. 될 것 같아. 네. 이 정도 근데 열정이면. 학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학교가 망한다니까. 교육청에 모집해. 민원을 넣어야지. 그렇죠. 교육청이 필요한 너무 현실적이에요. 현실의 바운더리에서 중시하기 지원자를 때문에. 늘려야지, 지원자를. 지원자를 늘려야 되는데, 지원자를 늘리려면 학교를 홍보를 해야 될 거 홍보를 아니야.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학교의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스쿨 입시. 아이돌. 아, 스쿨 아이돌입니다. 스쿨 아이돌. 우리나라에 찌들어지고 입시 성적 홍보하자고. 대학 진학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현실론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는군요. 이 친구들 공부하는 장면 거의 안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혹시 네. 예고인가요? 혹시 드림하이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학교인데. 그래서 스쿨 아이돌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네. 스쿨 아이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막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런 우리 한국의 아이돌이 아니라 약간 학생인데 아이돌처럼 뭔가 공연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디서?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유명한 대중가요 동아리 뭐 동아리처럼. 네. 이런.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동아리들,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이런 수준의 동아리 많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학교 동아리들도 유명해지면은 뭐 그쵸. 지역 축제에 이름이 가거나 알려지고. 이름 알려지고 아는 맞아요. 사람들은 알고 팬도 생기고 합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인데 아이돌인 거예요.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다 병행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연예인이 되는 게 아닌 거지. 자, 이 주인공이 뭐 혼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친구 2명을 꼬십니다. 단짝 친구, 어렸을 때 소꿉친구 2명이 붙어서 3명이 이제 이 스쿨 아이돌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돌이니까 공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대가 있어야죠. 공연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돈. 돈 현실적이야. 아니야? 돈 그럼 뭐가 있어야죠. 있어야 될까? 자, 공연을 매니저. 하려면은, 이 친구들 진짜 현실적이야. 스타렉스. 일단 노래가 있어야겠죠? 노래가 노래, 있어야죠. 이 친구들 안 해봤구나, 공연 같은 거. 아이돌은 처음이라. 제가 스쿨 아이돌 안 해봐가지고 죄송해요. 아유, 저는 그 대학 때 이제 춤동아리를 했었으니까, 보면은 노래가 있어야 되고, 안무가 있어야 되고, 그쵸, 그쵸, 그쵸. 의상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무대는 이제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고, 그쵸. 자, 이 안무랑 노래랑 의상 중에 만들기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노래. 안무. 이거 둘이 갈렸네? 노래입니다. 왜냐면 안무는 따면 되는데 노래는 애가 화성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곡을 알아야 되잖아. 작곡을 해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춤들이 엄청 어려운 춤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이제 노래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노래를 이 고등학생들이 일반 줄 고등학생이야. 알아요? 예고생들도 아니고 못 커버로 하면 만들잖아. 안 되나? 커버? 그래서 뭐 근데 또 커버는 안 하는 설정인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작곡이 되는 사람을. 그래서 이 주인공인 호노카가 방과 후에 음악실에서 꼭 혼자 노래 부르는 1학년이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있어. 돼요. 작곡 천재. 그렇죠. 그거를 호노카가 한번 보고 이제 자 노래가 필요해. 나는 못 만들어. 근데 쟤는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 안 해. 하면은 어떻게 들어와. 하겠습니까? 꼬셔야죠. 꼬셔야죠. 캐스팅. 네, 가서 노래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모르는 선배가 와가지고 노래 만들어 달란다고 만들겠어요? 만들어줘야죠. 아, 그럼 되게 착하다. 현실적인 거예요. 선배가 선배가 시켜서 시키니까. 또 그렇게 막 권위적인 선배 관계는 그래? 아닙니다. 아, 그리고 1학년이 쿨시크 계열이야. 아. 살갑고 친절하지도 않아. 네, 그래서 어쨌든 난 아이돌 노래 같은 건 안 들어요. 하면서 이제 약간 클래식 계열인 거야. 장르적으로. 네, 장르도 이제 또. 그렇죠.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아이돌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스쿨 아이돌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어쩌겠어. 얘를 설득을 해야지. 자, 어떻게 설득이 되느냐. 호노카가 자기가 쓴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있는데 이걸 읽어봐라.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 노래의 톤 같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려고 그 가사 내용을 좀 들려드리면 읽으시려고요? 신기하네. 해보세요. 이게 일본어라 들을 땐 되게 닭살 돋진 않아요. 근데 한글로 옮겨놓으니까 되게 닭살이더라고. 그럴 것 같아서. 네, 한번 자, 조심하시고요. 들어볼게요. 네. 네, 솜털이 난 아기 새들도 언젠가 하늘로 날개짓하며 커다랗고 강한 날개로 날아가. 포기하면 안 돼.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너의 꿈의 힘, 지금을 움직이는 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스타트. 뭐 이런 식이에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아주 오글되진 않지만 네. 되게 너무 꿈과 희망을 줘서 약간 유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네. 직설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쉬운 은유거나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가사에 근데 얘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엄청나다 하면서 뭐 엄청나다까지는 아닌데 듣고 어쨌든 마음이 생긴 거야. 마음에 들었어요. 도와줘야겠다. 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고 춤도 짜서 했고 딱 아이돌스러운 의상까지 세 사람이 연습을 엄청 합니다. 해서 공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은 어떤 거예요? 잘해요? 이제? 실력은 뭐 어차피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죠. 봐줄만 하는 너무 거죠. 몰입했나봐. 네. 너무 현실적으로 근데 어떤 현실의 벽이 나타나는 거지. 공연을 해야 되는 당일인데 커튼이 쫙 올라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 생겼을까?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관객이 없어? 아무도 안 와. 아. 자, 이 전까지 드라마 그 애니메이션의 톤이 오겠어요. 안 오지. 자, 봐봐요. 하나씩 퀘스트를 깨고 있었어. 막 학교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구해야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네. 근데 어떻게 소꿉친구들 꼬셔가지고 이 과정도 되게 만들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학년 꼬셔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다 했어. 연습도 엄청 하고 홍보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없어. 아직 팬덤이 형성되지 않아. 아니 거지.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막 찌라시 돌리고 원래 하는데 처음엔 다 가족들이 와서 응원하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가족들이라도 와야 되는데. 기분이 어쩌겠어요 되게 뭐 이런 거예요. 책플릭스 우리가 처음에 3시간 녹음했잖아요. 3시간 녹음해서 올렸어. 근데 구독자가 3명이야. 우리 셋. 우리 3명. 아, 그렇구나. 나 3명한테 감사를 했더니. 아니 우리 3명이지 우리 3명. 셋입니다. 근데 막 네. 어떤 플랫폼은 2명이고 막 이래. 한 명이 안 했어. 안 들었어. 그러면 어쩌겠냐라는 거죠. 의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기분이 말이 아닐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사람도 없는데 공연을 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근데 이제 그 순간 이 스쿨 아이돌에 좀 관심이 있어 보이던 1학년짜리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걔를 보고 공연을 해요. 셋이서. 공연을 신나게 공연을 합니다. 한 명의 관객이 한 명의 네. 관객을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두 번씩 이렇게 보러 와요. 또 보러 오고 관련된 학생들이 자 이제 공연이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에 걸쳐서 뭐 학교를 구하겠다, 스쿨 아이돌 하겠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학생회장이 있어요. 니네가 뭔데 있겠죠. 그렇게 난리야라는 그런 느낌이죠. 물어봅니다. 와서 봤어 또 계속 해봐야 의미가 있겠냐? 라고 물어봐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제대로 된 관객은. 그러니까 주인공인 호노카가 대답을 합니다. 계속 할 거다. 그리고 이 강당을 언젠가 꽉 채워 보이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이들이 과연 학교를 구할 것인가 꽉 채울 수 있을까? 꽉 채울 수 있을까 이 얘기가 앞 그 26편에 걸쳐서 펼쳐지는 거예요. 정말 들을만하죠? 해주세요. 뭐 네. 스포할 그러니까. 것도 아니지만. 되냐고? 네. 구합니다. 네. 인기가 많으시는구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를 심지어 구할 수 이게 있나요? 시즌이 2개인데 시즌 1에서 이미 학교는 구하고 끝나. 근데 이 얘기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재밌었냐면 이거 기본적으로 코믹한 학원물이에요. 그렇겠죠. 엄청 코믹해요. 그래서 개그가 되게 많아서 보면서 웃게 돼요. 진짜요? 네, 완전 그냥 시트콤이에요, 약간. 그리고 뮤지컬이에요. 노래가 또 계속 나오기 음악 때문에 소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뮤지컬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야기의 서사와 그 노래의 내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쾌감이 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보다 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의욕 메이커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누는 주제와 맞는 이유는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되게 갖게 해줘요.
그러니까 왜냐면 앞에 스쿨 아이돌이 만들어지는 얘기를 주로 했지만 이 멤버들이 결국에 나중에 9명이 됩니다. 네, 되게 영입을 많이 했나? 약간 그 영입하러 다니는 게 시즌 1의 그런 스토리인데 그 9명이 각각 스쿨 아이돌에 합류하게 된 계기나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다 달라요. 그렇겠죠. 다 다르고 그거를 캐릭터도 풀어가는 다르고. 과정에서 아까 제가 소개한 되게 그 닭살 돋는 노래 가사처럼 스타트의 의미를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거야 뭔가. 오, 재밌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작곡이 되는 캐릭터. 네. 얘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클래식 나는 걔는 클래식이야. 무대에서? 네, 걔도 아이돌 있나 합류해요. 보다. 제가 앞에 소개한 주요 인물들은 다 나중에 결국 합류한 애들이야. 음. 걔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병원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능한 거지. 좋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있어요. 의대를 가야 돼. 의대 가야 무엇을 돼. 의대. 선택해야 하나.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나는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의대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음악은 끝났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클래식 쪽에서 프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계속 그 정진해야 되니까. 근데 이 스쿨 아이돌이라는 걸 하면서 작곡을 계속 하고 그쵸. 뭔가 자기가 취미로 즐기면서 음악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예라든가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되게 없어가지고 아이돌 너무 좋아하지만 못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주변의 격려라든가 이런 거 계기로 합류하는 과정이라든가 하면서 이 캐릭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서사가 다 다르고 고민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이걸 보시게 되면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이 니 취향은 있다. 9명 중에 한 명. 9명. 마치 9명, 아이돌을 그치. 좋아하는 것과 같네요. 그렇죠. 있겠지. 9명 중에 한 네. 명이 네 의욕을 불태우게 할 사람은 한 명 정도는 명 무조건 있겠지. 있다. 케이스 하나 정도는 너랑 잘 맞는 무조건이라고 케이스가 생각합니다. 있겠지. 네,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3학년 3명, 2학년 3명, 1학년 3명이라 또 그런 학년도 그것도 좀 나눠져 다르고 있구나. 예, 달라요. 덕필이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여러 번 봐가지고 그때마다 인생이 좀 이렇게 이게 몇 년 된 거라 굴곡이 다르니까. 인생은 그때마다 때마다 달라지고 자 혹시 9명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준비된 게 그렇습니다. 그럼 18명까지 가능합니다. 아, 왜냐면 이 다음 러브라이브가 워낙 히트를 했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가 또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러브라이브 선샤인이야. 우리 짠이 마치 아니거든요. 짜고 한 것처럼. 네, 모르고 갖고 왔거든요. 네. 뭐야, 선샤인 지옥이야. 되게 네. 이런 선샤인 거 지옥입니다 좋아하는 오늘은. 거예요. 네. 새해는 이런 선샤인. 키워드로. 이거는 다른 학교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일이 있었던 이 러브라이브 시리즈가 있었던 그때 몇 년 후의 일인데 다른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고 여기도 9명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합치면 18명 중에 네 취향이 하나는 있겠지. 네. 그리고 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와, 계속 나오네. 이번에는 10명이에요. 10명짜리고 최근에 방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28명 중에 네 취향이 하나는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 각각의 고민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 이길보라 감독님도 자기가 만난 사람들 얘기 계속 하시지만 네. 이거는 관계성이 되게 많이 보여요. 1번부터 9번까지 있다 치면 뭐 1, 2, 3의 관계, 1과 5의 관계, 7, 8과 4, 5, 6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과 또 학원물 특유의 성장 코드가 있죠. 고등학생들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왠지 모를 짠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감동도 있고 노래가 있고 종합 처방전이네요. 네, 그래서 보고 나면은 왠지 그냥 어쨌든 일단 보고 나면 기분은 좋아져요. 왜냐면 신나는 기분도 신나고 뭐 감동 코드도 그치. 있고 하지만 노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 플러스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해도 괜찮다. 사실 메시지는 동일한 것 같아요. 해도 괜찮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를 주는 작품이어서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와, 일부러 그런 건 1년에 아니야. 한 번씩?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약간 힘들어질 때 한 번씩 찾아보는데 왜냐면 힘들어지면은 러브라이브 봐야지가 아니라 약간 익숙한 걸 찾게 되잖아. 힘들어지면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를 그렇죠. 찾게 되고 그냥 밥 먹을 때 한 20분 정도 볼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이게 한 편에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은 한 번 1화 시작하면 근데 또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인스타를 보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도 봤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소름 보는데? 돋았어. 나도 몰랐어.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도 좋아지고 어쨌든 뭔가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이런 마이너한 장르를 가져오면 둘이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아니, 너무 딱 혼자 떠들었어. 덕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덕PD가 아니었으면 어디서도 소개해 왜냐면 주지 약간 않는. 집콕 명작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리고 보면 기분 대놓고 보기에 좋아진대잖아요. 약간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만화 소개해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은 눌러보기가 되게 애매해. 지금 넷플릭스에서 맞아요. 러브라이브 검색해보세요. 누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있어요, 그림체가 넷플릭스 있어요. 카드캡터 체리 뭐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네, 맞아 맞아요. 약간 네. 소녀소녀한 네. 그리고 소녀소녀하기도 하고 워낙 그 2D 애니메이션이고 여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 아이돌을 표방하다 보니까 너무 오타쿠스러운 거 아니야라는 그런 게 있고 실제로 평면이 그런 점이 있었어요. 있어. 저도 평면이 맞아. 있었고 막 떼창하고 맞아요. 막 혼모노 아, 막 맞아. 나오고 막 한국에서도 그랬던 막 그 영화관 네. 가가지고 막 그 남자들밖에 없는 막 해서 막 소리 같이 지르고 노래 떼창
화창하게 네. 영화에서 그런 사건들로 저는 네. 접해서 되게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의외로 음. 보면은 서사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탄탄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장치들이 많은 느낌? 그래서 의외로 진짜로 뭔가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보게 되면은 의외로 인생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궁금해진다. 네, 처음 봤던 게 첫 직장에 들어갔던 때였거든요. 너무 심하게 일을 많이 할 때라 컨설팅이었는데 집에서 그냥 이거 뭐 하는 거지 하고 해서 그냥 틀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니까 뭔가 뭐라? 그치. 에너지가 차오른다. 선샤인이. 뭐라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일을 열심히 하는 의욕은 아니고 그때 계획도 원래는 컨설팅 조금 하다가 이제 언시 준비해서 언론사 가야지였기 때문에 그걸 불태우게 되더라고. 결국에 여기 왔으니까 성공했네요. 성공했네. 러브라이브가 일을 네. 보내줬는데. 러브라이브가 만들었어. 한줄기 미치였네. 러브라이브가 네, 아무튼 도와줬네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보기만 하면 의욕이 불타오르는 작품들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의욕이 좀 타오르셨나요? 따끈따끈하게 약간 네, 궁굴로 올라왔어요. 짚으셨나요? 네, 올라왔어요. 저는 이미 앞으로 의욕적으로 유튜브를 이미 한번 의욕 타올랐어. 해볼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 두 분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좀 그냥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보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두 음.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걸 듣고 나니까 약간 되게 다양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건 막 생각나서 그냥 한 얘기인데 준비한 건 아니고 사실 이길보라 감독님 책이나 선샤인 클리닝 같은 영화는 제가 잘 안 보거든요. 취향이 또 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저희가 다르니까. 정말 순수하게 네. 쉴 때 딱 손이 안 가는 작품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근데 듣고 나니까 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아까 책디가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를 직접 만든다거나 좀 밀도 있는 경험을 하는 것도 넓혀가는 거고 의욕의 영역이지만 뭘 봐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약간 의욕이 생긴다. 저는 그 정도네요. 저는 괜찮아 경험으로 한번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로 어떤 거요? 계속 살겠다는 아니고 한번 인생 저 호기심이 많거든요. 한번 오지랖을 넓혀보고 싶은 게 미라클 모닝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새벽 한 4시, 5시쯤 저는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로만 봤어요. 아침 시간에 쓰고 이제 밤에는 일찍 자고 제가 항상 야행성이라서 되게 삶의 피해를 많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어떨까 아침형은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한 번도 그래? 성공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요번에 나랑 보직을 바꾸면 돼. 그러니까 어려울 이게 거 없어. 직업이 되면 어떻게 강제성이라도 있으면 경험을 해볼 텐데 다. 제가 심야 스케줄이 없는 직업이라 그래서 한번 제가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봐야지 했는데 월요일에 뭐 하다가 5시에 잔 거예요 새벽에 뒤집어졌네. 4시 반에 일어나야 미라클 모닝 해야 되는데 또 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그냥 다시 잤고 이제 오늘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3일째 실패했거든요. 내일 한번 4시 반에 잘해봐. 오늘 밤 10시에 자고 그냥 한번 일주일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뭔가 그냥 완전히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네, 성공하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도피디랑 카톡 할게요. 360일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도전할 시간은 많으니까. 많이 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도 이걸 보면은 의욕이 막 불타오른다 하는 작품들 활활. 있으시면요. 네. 댓글로 소개해주세요. 저희도 챙겨보고 그 의욕을 가지고 책플릭스를 올 한 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